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이 다 끝나갑니다. 5월 중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5월 중에 재신청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서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대감 일정 자체가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만약에 재신청을 했는데 주가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 일정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결과로 주가가 흐르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식 블로그에 글이 하나 올라왔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가남신약 현재 진행 상황 안내 1시간 전. 자, 가남신약 재신청과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앙서제약과 엘레바는 신약 허가 신청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 수립하여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FDA가 PAL에서 지적한 마지막 한 가지 사항을 입증, 보완하여 지적 사항을 완벽하게 해소하려 한다. 자, 보완 조치한 내용을 FDA와 논의하여 동의를 득한 후에 신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더 이상 CRL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니네가 지적한 것이 이게 맞는지 니네한테 확인을 받고 이것을 보완해서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득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확실한 방법이죠. 자, 이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볼 수 있죠. 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자, 왜냐면 자, 어쨌든 이 재신청에 대한 일정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전환사채 리픽싱 때문입니다. 전환가액 조정. 자, 그럼 이제 언제는 전환사채 리픽싱 때문에 위험하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자, 뭐 위험한 건 여전합니다. 신주가 상장되면 오버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전환사채 리픽싱일이 6월 8일 아니겠습니까? 6월 8일이 아니라 6월 10일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이니까요. 자, 아무튼 5월에 정상적으로 재신청을 해서 주가를 만약에 상승을 시켰다면 요 전환가액 투자자들,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낮은 조정가액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5월 중에 이제 소식이 나와서 재신청 소식이 나와서 급등을 하게 된다면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그리고 최근일 그러니까 당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까지 모두 급등으로 기대감이 반영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리픽싱이 끝날 때까지는 급등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지금 뜨면 호재에도 얘네가 전환가액을 싸게 받기 위해서 주가를 누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상승만 상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재 일정 발표에도 주가가 흐르는 것을 이제 개인들이 목격을 하게 되면 투심 자체가 크게 무너질 수 있죠. 그리고 전환사채 투자자가 이제 평단이 만약에 높아져 버리면 개인들의 평단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급등시켰다가 이런 데서 매수하게 하고 다시 급락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투자자의 평단은 낮은 것이 낫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이 들죠. 자, 만약에 전환사채 투자자의 평단이 높으면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를 더 높게 끌어올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차피 HLB는 기대감 일정과 그 내용에 따라서 상승세가 가파를 것이기 때문에 전환사채 투자자가 20, 30%만 먹고 엑시트할 것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자, 과거를 보더라도 뭐 100% 이상씩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릅니다. 제약바이오 특성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0% 이상씩 오르지 20, 30% 상승하고 미끄러지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환사채 리픽싱에서 차악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 낫다. 아직 소식이 없는 것이 낫고 리픽싱 이후 발표되는 것이 낫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늦어지더라도 이 재신청 이 자체는 반드시 발생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기대감 이 자체도 반드시 발생할 일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뿐 반드시 발생합니다. 자, 이때 기대감을 야무지게 먹고 나오는 것이 상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략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감은 반드시 발생하지만 리스크 또한 존재합니다. 이게 클래스 1일지 클래스 2일지 알 수 없기도 하고, 1이라면 급격하게 기대감이 반영되겠지만 2라면 급격하게 실망감이 반영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반영되면 그 자체만으로 일단 분할로 대응을 하고, 이제 클래스 2라면 6개월의 기간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저점의 분할로 매수해서 6개월의 기간 동안 저점의 분할로 대응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상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1이라면 2달 동안은 그냥 수익을 만끽하되 매도 관점에서, 이제 클래스 1이면 그때는 매도 관점을 찾아야 됩니다. 어느 시기가 리스크 없이 엑시트 할 수 있는지 근거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경우의 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대응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이 부분 디테일은 텔레그램 방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전환사채 리픽싱에 대한 정보와 대응, 그리고 반드시 발생하는 기대감이 반영됐을 때 분할로 수익을 극대화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분할로 대응을 하는지 그 디테일, 그리고 이제 깔끔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분할 매수와 매도 타점 그리고 근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자리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저항들에 부딪혔을 때 제스처를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내가 매도해야 되는지 홀딩해도 되는지 매수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지지와 저항이고요. 그것이 허수인지 판별할 수 있는 것이 거래입니다. 기대감이 반영되는 동안은 하락도 힌트고 상승도 힌트입니다. 여러분이 분할을 귀찮아하지만 않는다면 수익 극대화 또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종목의 호재나 악재보다도 분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디테일을 직접 목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HLB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타 종목의 대응도 언급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천 종목이나 검색기 설정법, 종가 매매 꿀팁 등 여러 가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